폭우 속에 기억을 잃은 노인을 무료로 태워드리던 그날. 여보, 이 치료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우리 딸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익명의 기부자가 치료비 5천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자네가 받은 친절은 30년 전 나도 받았네. 어떤 친절한 택시기사에게. 이 사진 속 택시기사는 어떤 분일까요? 작은 친절이 세대를 넘어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에서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폭우 속에서 한 택시기사가 치매 노인을 도와준 작은 친절이 어떻게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딸에게 돌아왔는지,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운명적인 인연이었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도움이 실은 30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베푼 친절의 보답이었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맺는 인연의 고리가 얼마나 깊고 강한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한 지 15년이 된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세가 된 평범한 가장이죠. 어디 내놓을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습도가 높았고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7월 장마철, 서울 하늘은 온종일 검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졌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지나고 도로는 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강남에서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퇴근해야겠다. 라디오에서는 폭우 경보가 내려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라디오 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포구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던 중 한 노인이 비를 맞으며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완전히 비에 젖은 채로 어딘가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저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가세요? 노인은 저를 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집에 가야 하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노인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대로 두고 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오늘 같은 날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택시에 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좌석이 다 젖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사세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적어 놓은 거 있으세요? 노인은 당황한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게 어딘가 있을 건데 내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는 노인이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보고 도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다행히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주소가 써 있네요. 성북동. 이 주소가 할아버지 댁인가요? 노인은 메모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만. 맞아, 거기 내 집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미터기를 끄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성북동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노인이 저렇게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가는 동안 노인은 계속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도 오는구만. 근데 내가 왜 밖에 나와 있지? 아들이 날 찾고 있을 텐데. 저는 라디오를 끄고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송재호라고 하네. 아, 네. 송재호 할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다가 오시는 길이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요양원에 있었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서 몰래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길을 잃어버렸네.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무단으로 나오신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지금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웅장한 대문을 가진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역시 부잣집이구나 생각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어르신 도착했어요. 여기가 맞나요? 노인은 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노인이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택시비를 얼마나 내야 하지? 그런데 돈이 없네. 노인은 주머니를 다시 뒤적거렸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미터기도 안 켰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됐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정말 고맙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김민석. 잊지 않을게.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온 동네를 다 뒤졌잖아요. 그는 노인을 부축하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혹시 아버지를 어디서 찾으셨죠? 마포구에서 비를 맞고 계시길래 댁에 모셔다 드린 건데요. 요양원에서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아마도 요양원에서 몰래 나오셨나 봐요. 택시비가 얼마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무사히 집에 오셨으니 됐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며 노인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나도 집에 가야지. 그날 밤 저는 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만난 노인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딸 수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이는 올해 19살.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며 5천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비를 맞고 있는 길 잃은 노인을 봤는데 치매 증상이. 잘했어요. 우리 영감 마음씨가 참 곱지. 아내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좀 어때요? 방금 잠들었어요. 오늘도 열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을 대신 해줄 수 없어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여보, 나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볼게요. 우리 딸 수진이 우리가 꼭 낫게 해줘야죠.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버는 수입으로는 당장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장마는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쉬기 위해 한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 택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흘 전 노인의 집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곧장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님 맞으시죠? 김민석 씨? 네, 맞습니다만. 저를 기억하시나요? 사흘 전 제 아버지를 집까지 바래다 주셨죠. 네, 기억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께서 치매 초기라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다행히 김 기사님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송재혁이라고 합니다. 백성그룹 회장이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TV에서만 보던 회장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송재혁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김 기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감사 인사도 있지만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사내 운전기사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수진이의 치료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택시 운전이 천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혁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이 명함 뒷면에 제 개인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며칠이 지나고 수진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내는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수진이의 상태가 심각하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상태로는 기존 치료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면역요법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상당합니다. 원장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초기 치료비만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거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집을 팔아도 빚이 남을 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능한 이번 주 내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실로 돌아와 수진이를 보니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그 돈을 어디서 일주일 만에 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가장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니까. 우리 수진이 꼭 살릴 거야. 병원을 나와 밤늦게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없어서 수입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송재혁 회장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석 씨 되시나요? 세브란스 병원 원무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수진 환자의 치료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께서 김수진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셨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치료비 전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완납되었고 추가 치료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만 기부자께서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치료비가 해결됐어. 누군가가 치료비를 전액 내줬대. 정말요? 어떻게? 누가? 모른대. 익명으로 기부하셨대.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내와 수진이를 보고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그런 큰 돈을. 혹시 송재혁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우리 가족을 도와주겠습니까? 노인을 집에 데려다 준 것만으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송재혁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습니다. 김 기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안은 고려해 보셨나요? 네, 잘 지냅니다. 혹시 제 딸의 치료비를. 치료비요? 아, 따님이 아프신가요? 그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며칠 후 저는 성북동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송재혁 회장의 아버지 송재호 노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송재호 노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자네가 그때 나를 도와준 택시 기사 아닌가?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지. 내가 비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자네 얼굴은 잊을 수 없네. 들어오게. 송재호 노인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호화로운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나? 무슨 일인가?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 딸의 치료비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내가 한 일이네. 네, 그럼 정말 어르신께서?
내가 자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네. 네 아들이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던데 거절했다면서. 네, 제가 택시 운전한 지 15년이 넘어서 좋아, 자네의 선택을 존중하네. 하지만 자네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네. 내 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희귀 면역 질환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감격에 겨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돈? 그게 뭔가? 자네가 나를 도와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었네. 내가 그날 밖에서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자네는 내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네. 송재호 어르신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난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의 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네처럼 내게도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이 망해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노인이 나를 도와줬어. 그 노인의 작은 도움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야. 송재호 어르신은 제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네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 네 아들이 많이 아쉬워하더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제는 제 딸을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네 아들에게 말해두겠네. 자네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세.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재혁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송그룹의 사내 기사로 일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의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의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TV 뉴스에서 백송그룹이 희귀병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 지원 대상자 중 하나가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송재혁 회장은 직접 저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김 기사님, 아버지가 정말 기사님을 좋아하세요. 사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요.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설립한 재단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송재호 희귀병 환자 지원 재단입니다. 기사님의 따님뿐만 아니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어린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 명의 노인을 도운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백송그룹의 사회공헌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경험을 살려 회사의 실버 이동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치매 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이동 서비스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재호 어르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송재혁 회장은 아버지의 상태가 안타까워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안 좋으세요. 하지만 유독 김 과장님은 또렷하게 기억하시더군요. 주말에 가끔 아버지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송재호 어르신을 모시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송재호 어르신과의 시간이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 오늘은 어디로 가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항상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쪽으로 가볼까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좋지. 나는 어릴 때 저 산에서 많이 놀았어. 그때는 송재호 어르신은 종종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지만 저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북한산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송재호 어르신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제 이름을 기억하셨는데 오늘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어르신. 아, 그래. 민석이? 민석이가 누구였더라? 어르신의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비 오는 날 태워드렸던 택시 기사예요. 기억나세요?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 그때 그 비 많이 왔었지. 자네가 그때 나를 도와줬지. 다행히 기억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송재호 어르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저를 자신의 옛 친구나 동료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나? 어르신은 종종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정해 드리려 했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의 현실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르신은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송재호 어르신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송재혁 회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과장님, 아버지께서 위급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계속 김 과장님을 찾으세요.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계신 송재호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 밝게 웃으셨습니다. 민석이? 왔구나. 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앉게.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송재혁 회장과 다른 가족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민석이, 내가 자네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그건 하늘이 준 선물이었어. 어르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들어보게. 내가 처음 사업이 망했을 때 나도 한 택시 기사를 만났네. 비 오는 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지. 돈이 없는 나를 무료로 태워줬어.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약속했지.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송재호 어르신의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한 후에는 그 택시 기사를 찾을 수 없었어.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됐지. 그러다 자네를 만났네. 비 오는 날 택시에서 내게 친절을 베푼 자네를 보며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옛날 그 택시 기사에게 진 빚을 갚는 것과 같았네. 그리고 자네 덕분에 내 삶의 마지막이 행복했어. 어르신, 제가 해드린 일은 정말 작은 거였습니다. 아니야, 민석이.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자네가 내게 그랬듯이. 송재호 어르신은 힘겹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친절을 베풀어 주게.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질 테니.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고맙네, 민석이. 그날 밤 송재호 어르신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송재혁 회장은 장례식 후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김 과장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에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네. 하지만 걱정 말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특히 자네를 만난 후 마지막 시간들은 더욱 의미가 있었네. 동봉한 사진은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도와준 그 택시 기사의 사진이네. 오래전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자네가 많이 닮아서 혹시 자네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편지를 읽던 저는 깜짝 놀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도 택시 운전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진정한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네. 이것이 인연이라면 내가 자네의 아버지께 진 빚을 자네에게 갚게 된 셈이니 참 기쁘네. 민석이, 자네는 좋은 사람일세. 돈이나 지위가 아닌 따뜻한 마음씨가 진정한 부자를 만드는 법이라네. 자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네. 송재호 올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택시 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야. 그는 항상 비 오는 날이면 차비가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태워주곤 했어.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그 작은 친절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간이 더 흘러 저는 백송그룹의 송재호 희귀병 환자 지원 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앓았던 병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 운전사 출신이라는 제 경험을 살려 재단에서 따뜻한 이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이동 서비스였죠. 많은 택시 기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폭우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순환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송재호 어르신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겠다고. 그리고 그 친절이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내길 바라며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